평상시는 그렇다 치더라도 예전에는 뭐 경조사 같은 걸 다 집에서 치렀으니까 그때는 또 물이 많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어떻게 감당을 했을까요? 그때? 난산이 같은 경우는 거기는 용천수가 중산간이 용천수가 없는 데가 많이 있죠. 용천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살기에 물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마을이 생길 수 없는 동네예요. 아예. 그렇긴 한데 그런 동네에는 이제 봉천수라고 해서 빗물이나 이런 게 떨어지면 그걸 모아지는 어떤 웅덩이가 저절로 생기는 곳을 잘 메워서 물을 고이게 목 같은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러면 약간 흙탕물 같은 게 고이는데 그것이 좀 가라앉거하면 윗물을 떠서 식수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다른 데서는 못 들었는데 물표를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물표. 네. 뭐냐면 물을 너무 많이 써버리면 물이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그 마을에서 한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물표를 5장, 뭐 이런 10장 이렇게 주면 그 장수만큼만 사용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큰일이 생길 때는 그 물표로 부주를 하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내가 물표를 줄 테니까 너 써라. 뭐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몰아주기. 우리 이제 이거 하다가 몰아주기. 그런 식으로. 아이고 잘 됐어야. 하긴 정이 가인 봄인 콕딱한 게 말도 없고 막 착커요. 경원한 좋은 데 시집감지야. 아이고 이거 말고 땅보다 시간이 영돼 버렸죠. 응? 아이고 혼자 이거 물지러 가서 그 자취집이 큰일 날 거 아니라. 멋있다, 멋있다. 물 부족하니 혼자 가서 예, 예. 용천수를 제주도 사람들은 보통 이제 용천수라는 말을 안 쓰고 산물 이렇게 써요, 산물. 산물이라는 뜻을 저도 이제 말조사하다가 이제 재밌어서 이제, 산물이 뭐고? 뭐 이렇게 물어보면, 2가지 대답이 나요. 하나는, 살아있으니까 산물이지? 뭐 이 말이고. 그 살아있다는 말은 나중에 이제 곱씹어 보면 이게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물이 정체돼 있지 않고 계속 움직인다. 이동한다는 뜻이고. 봉천수는 반대로 이제 고여 있으니까 멈춰 있는 물이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는 산물의 의미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니까 산물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재밌는 게 봉천수를 우리식으로 말하면 고인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고인물, 괴물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고, 죽은 물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궁금한 게 또 박사님 이 봉천수도 마실 수가 있었나요? 그렇죠. 빗물이 땅에 이제 잘 스며들지 않도록 말이나 뭐 소나 사람들이 다져가지고 물이 침투 안 되게끔 해서 이제 가둬놓은 물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 각종 세균, 뭐 장구벌레, 뭐 이런 참 눈으로 보면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마시지 못하는 물이거든요. 그 물들이라도 먹지 않으면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산 쪽에는, 중산간 마을에는. 그 물하고 집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 있는데, 육지의 집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과거의 집들은 되게 흙으로 많이 지었어요. 이게 누군가 이제 재밌는 얘기 그 질문을 하던데 제주도의 초가는 흙집이냐 돌집이냐 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저는 당연히 흙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물론 돌로 외피를 감싸긴 하지만 그 집을 지을 때 그 흙벽을 만드는 그 공력이라는 게 굉장해요. 땅을 파고 그 흙을 뒤집고 거기에 물을 붓고 또 말을 데리고 와서 밟게 하고 뭐 말이 없으면 사람이 밟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진흙을 만드는데 그 과정이 그 집주인 혼자 해서 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온 마을 사람들이 밭에 일 나가기 전에 와서 한번 뒤집어주고 또 밭에서 일 끝나서 와서 한번 뒤집어주고 또 말 있는 사람은 해주고 그리고 소를 한번 뒤집어준 사람은
숫자를 이 사람은 3일치 이렇게 계산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순으름인데 그렇게 해서 그분에게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속 끌고 한번 왔으니까 나는 3일치는 가서 일을 해줘야지.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도와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집을 지을 때 이제 품을 드리는 건데 그렇죠. 같이 물까지 같이 뭐 가져와서 이렇게 도와주는 그렇죠. 건가요? 그 중에 물 부주가 굉장히 큰 부주입니다. 남자들은 노동력 부주를 하고 여자들은 물 부주를 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물을 떠다 주지 않고는 그 집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사회에서 지어지는 초가집은 그 개인의 집이 아니고 공동의 재산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집을 지었다고 해서 이거 완전히 내 거다 이게 아니고 이 마을 사람들이 다 와서 지어준 거기 때문에 내가 내 집을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고 팔 수도 없고. 그냥 팔려고 하면 간섭을 하죠. 제가 육지에서 처음 내려와서 물론 제주도 사람입니다만 육지에서 실무를 하다가 내려와서 설계사무소를 개업하고 설계를 할 때 굉장히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설계를 하고 있으면 옆집 사람이 뭐라고 합니다. 또 고모가 뭐래 냄수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당신하고 계약을 했고 당신의 집을 짓는 건데 당신의 의지가 중요한데 왜 할아버지 삼촌 뭐 조상 별 얘기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게 엄청 불편했습니다. 엄청 불편했는데 제주도에서 집을 짓는 방식 자체가 사실은 개인의 의지로 짓는 게 아니고 온갖 주위 사람들이 뭐 벽을 세우고 집을 지으면서 야 부엌 좁다게 방 좁다게 뭐 이거 지붕 너무 낮은 게 뭐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짓거든요. 이제 그게 원래의 제주도의 집이었어요. 제주의 모든 이야기를 담는다. 콘텐츠 안테나. 제주 사람들이 이것만큼은 우리 동네가 최고야 하는 게 몇 가지가 있죠. 대표적인 게 한라산. 우리 동네에서 보는 한라산 풍광이 최고야 이러잖아요. 두 번째가 자리돔이에요. 자리돔이 이제 회류 따라서 움직이면서 자리돔 맛이 다르기 때문에 하고 세 번째가 물입니다. 우리 동네 물이 최고여서 물의 지명을 보면 지역마다 큰 물이 등장해요. 그만큼 이게 수량이 많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한테 굉장히 소중하다는 의미가 있는데 물이 있다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생활에 편리 쓸 수 있다는 자부심도 되지만 두 번째로는 어릴 때부터 친수 공간으로 마을 사람들이 거기서 사회 통합적인 기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페인의 까나리 제도라고 하는 제도에 보면 이제 그 섬이 테네리페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윤식당이라는 그 프로에서 촬영을 했던 그곳인데 거기에는 물이 이제 되게 기후가 건조한 기후입니다. 그래서 물이 많지 않은데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물을 찾아야죠. 그래서 이제 갱도를 팠습니다. 갱도를 파가지고 그 갱도를 계속 깊이 판 거죠. 수킬로 이상 갱도를 파서 그 물을 얻어서 이제 삶을 사는데 중요한 거 그 물이 재산입니다. 그 물은 사유화된 물이거든요. 그래서 제주도 같이 그 물을 주민들끼리 공동으로 나눈 게 아니고 그걸 판 사람이 소유권을 갖고 그 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진 사람이 곧 권력자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그 물은 공유화되지 못하고 사유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이제 합리적인 방향으로 간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비싼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입니다. 전 박사 이제 말씀에 조금 더 보태면 테네리페의 제가 2017년도에 가서 4.2km 갱도 끝까지 들어가 봤습니다. 4.2km. 그러니까 탄광차를 타가지고 1시간 동안 쪼그려 앉아가지고 이제 끝까지 들어간 거예요. 4.2km를. 물탄광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석탄 캐는 그래서 탄광이에요. 이제 물탄광. 그렇게 뚫는 데는 물론 허가도 받아야 되고 개발자 비용으로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뭐 몇백 톤의 물을 이제 찾아내면 그 물을 가져서 팔아요. 그러니까 물을 나눠주는 게 국법이거든요. 박사님 외국물 많이 드셨네요. 물 다양하게 먹었죠. 그래서 것도 없으시고.